안녕하세요. 이 책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인데요. 어떤가요?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삐삐 언니는 조울의 사막을 건넜어. 네, 삐삐 언니는 누굴까요? 네, 바로 이 작가입니다. 이주현이라고 되어 있네요. 출판사는 어디일까요? 한겨레 출판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분이 한겨레 신문사에서 일하는 기자이신데요. 조울의 사막을 건넜다고 되어 있죠. 조울증을 겪으시면서 어떤 과정을 겪었는지, 어떤 생각이나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그리고 되게 재미있으면서도 전문적이고 정말 자세하게 나와 있어서 여러분들이 조울증을 이해하는데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거고, 조울증 환자가 주변에 있거나 가족이거나 아니면 궁금하신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고, 또 조울증을 직접 겪었거나 겪고 있는 분들에게도 많은 공감과 도움이 될 것 같은 책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써있죠. 아파도 힘껏 살아가는 너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 이렇게 따뜻한 말도 써있고, 여기 이렇게 구멍도 막 뚫려 있어요. 이거 뭐처럼 보이시나요? 네, 조증, 우울증인 것 같지 않으신가요? 네, 한번 제가 차례를 읽어드리고 몇 구절만 읽어드리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프롤로그 다정한 사랑의 힘 제1부 두 번째 2번 제2부 하얀 어둠 검은 우울 제3부 발원지를 찾아서 제4부 눈은 그쳤다가도 다시 퍼붓는다 제5부 우리는 돈을 내고 운다 제6부 부모도 잘한다 제7부 바람은 몸의 기억을 부른다 에필로그 그러니 평화를 준비하겠다 짧은 대담 나의 주치의 선생님을 만나다. 네, 이렇게 차례를 읽어드렸어요. 제가 그러면 이렇게 많은 부분 정말 좋은 부분들이라서 다 체크를 했는데 몇 군데만 읽어드리겠습니다. (6쪽입니다) 조울병을 비롯해 다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이들과 세상을 연결하는 징검다리를 놓고 싶었다. 그래서 글을 썼고 출간을 결심했다. 조울병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고자 조증과 우울증을 앓을 때 어떤 상태에 놓이는지 소상히 묘사했고 평생 함께할 가능성이 큰 이 병을 좀 더 의연하게 맞을 수 있었던 과정을 적었다. 조울병의 양상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지금까지 경험했던 감정과 사건들을 기록했다. 과거를 돌아보는 글을 쓰면서 현재와 미래를 대하는 태도도 바뀌었다. 내가 지금 이 순간을 누리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의 사랑과 도움이 있었는지 알게 됐다. 현재를 꽉 붙잡고 살아야겠다. 미래는 또한 얼마나 불확실한 것으로 가득 차 있는지 겸손해져야겠다. 18쪽입니다. 복도 한쪽 끝엔 출입객을 통제하는 철문이 있었다. 철문 앞엔 간호사들과 남자 직원이 지키고 있는 데스크와 간호사실이 있었고 기다란 복도를 따라 병실들이 좌우로 늘어서 있었다. 방금 깨어난 곳은 간호사실에서 가장 가까운 방이었다. 입원 직후 증상을 자세히 살피기 위해 하룻밤 묵거나 잠시 대기하는 곳이었다. 한 달 전 처음 입원했을 때도 난 그 방에서 시작했다. 28쪽입니다. 의학적 관점에서 여러 번의 조증을 겪은 내게 그 경험을 묻는다면 조증 환자의 시간은 따로 간다고 답할 것 같다. 조증기에 진입하자 아무리 바쁘게 움직여도 시간이 가지 않았다. 사람들과 얘기하고 일하고 계단을 바삐 오르내리다 30분쯤 지나지 않았을까 하며 시계를 들여다보면 10분 정도 지나 있었다.
마치 밀러 행성과 지구의 시간이 다른 것처럼 매니아 행성의 시간은 달랐다. 신경 전달 물질의 과잉 행동이 일으킨 변화였을까? 다른 사람에 비해 빠른 속도로 느끼고 생각하고 움직였다. 점차 말이 빨라지고 논리가 도약했다. 나를 제외한 모든 세상 사람이 답답하고 느리게 여겨졌다. 열정적 몰입만큼 과도하게 사람들에게 실망했고 비난을 서슴지 않았다. 42쪽입니다. 우울증과 관련해 탁월한 저작으로 꼽히는 한낮의 우울의 저자 앤드루 솔로몬은 사랑하는 이의 죽음, 이혼, 해고 같은 생활 사건이 우울증의 계기가 된다고 썼다. 불안정한 상황일수록 기분 변동이 심하고 우울증의 상승 나선 구조에 휘감길 가능성이 높아지며 조증 역시 충격이 심한 생활 사건으로 인해 터져나올 확률이 높아진다는 뜻이다. 그렇다고 2001년 실현 그 자체가 조증이 원인이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내 안에 잠자고 있던 조증의 방아쇠를 당긴 것뿐이다. 나는 처음 조증이 발병하기까지 사람들이 겪는 감정 변화의 패턴을 몇 년 전부터 겪어오고 있었다. 이미 조울병 환자의 전형성을 갖추고 있었다. 퇴원 뒤 몇몇 지인에게 연락했다. 걱정하는 쪽과 경계하는 쪽 두 편으로 반응이 갈렸다. 경계하는 이들에 대해선 마음을 접었다. 조증 이전으로 되돌리기 힘들다고 생각했다. 어쩔 수 없었다.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기 전 명확히 해두고 싶은 점이 있다. 과거를 반추하는 일은 조울병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의미가 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는 것은 병을 인식하는 데 도움이 된다. 조울병의 한복판을 지날 때 보였던 감정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인지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나를 재구성해 봄으로써 위기에 처했을 때, 감정이 극도로 고양됐을 때 또는 밑바닥으로 가라앉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그 패턴을 발견한다면 그 다음 찾아올 조울병의 폭압에 방어하는 힘을 가질 수 있다. 우울증 초반부 일상의 리듬이 아직 망가지지 않았을 때 두드러지는 증상은 우유부단함이다. 생각이 잘 굴러가지 않기 때문에 사소한 일도 결정하기가 어렵다. 하기 싫은데 하기는 해야겠고 안 하겠다고 하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모르겠고 그렇지만 정말 하기는 싫고 우선순위를 정하지 못하니 실행할 수 없고 그러다 보면 일이 이리저리 뒤틀린다. 그때 차라리 이건 도저히 못하겠다며 포기해버리면 되는데 그런 결단도 내리기 힘들다. (1994년) 우울증, 1997년 경조증, 2001년 조증을 거친 뒤 2003년 봄 의사로부터 졸업장을 받았다. 이젠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2001년 여름부터 시작됐으니 20개월 남짓 약물 치료를 받은 것이다. 하지만 의사는 조건을 달았다. 조울병에 완쾌란 없다. 언제라도 문제가 생기면 다시 병원에 와야 한다. 정상인과 광인의 경계를 잠시 엿봤던 나는 정상이라는 사람들의 삶에도 얼마든지 광기가 스며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조울병 환자라는 사실을 굳이 꼭꼭 숨길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조울병을 자신의 역량을 제약하는 불변의 조건으로 여기는 것 또한 불필요한 것 같다. 일상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좋겠으나 조울병에 대한 타인의 편견이 옳지 못한 것처럼 환자 스스로 위축되는 것도 온당치 않다. 스트레스가 심한 일을 맡게 되면 잠깐이라도 짬을 내 운동을 하거나 최대한 휴식 시간을 확보하려는 노력을 시도할 일이다. 자신의 질병을 동료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면 굳이 입 밖에 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나를 잘 아는 사람들, 폐허에서 어떻게 일어섰는지 아는 사람들, 실수투성이 오류범벅이라고 하더라도 용기를 믿어주는 사람들이 비록 소수라도 조직 안에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다행스럽게도 지금까지 이런 우군 몇몇을 만났다. 내가 주저앉지 않은 것, 그들이 뿜어내는 우정의 에너지 덕분이었다.